안녕하세요. 이번 내용은 피터 앤징거 박사님의 식도암과 위암, 지금의 기본적인 치료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듣겠습니다. 피터 앤징거 박사님은 하버드 메디칼 스쿨의 부교수로 계시고 데나파버 암 연구소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식도암을 2019년 기준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의 통계를 위해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세계적인 통계를 또 밑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위암의 세 케이스를 이제 미국의 경우에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식도암의 트렌드를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식도암의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 강의를 들으셔서 잘 아실 걸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도암에는 담배와 술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떻게 담배와 술이 식도암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그림은 바렛의 식도의 네오플라지아 진행상을 말씀드리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각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연관되는 그 유전자들의 발현, 그리고 뮤테이션, 돌연변이 같은 인포메이션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위암의 위험 요인을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양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 그리고 의료적인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영양적인 면에서는 저지방, 저단백질을 섭취하거나 절인 고기나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우, 그리고 나트레이트를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영양적인 면에서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는 안 좋은 음식 준비 방법, 예를 들면 훈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냉장이 잘 안 되는 환경, 물이 부족하다든지 담배가 많이 피우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낮은 사회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적인 면에서 보면은 옛날에 위 수술을 했다든지 위 아트로피나 위염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 타입의 위암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장 타입의 위암은 또 다른 그런 행동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이성 식도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암과 위암에 쓸 수 있는 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요법으로 많은 약들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왼쪽에서부터 보는 것처럼 프로로우라실, 박시텍실, 옥살리플라틴, 시스플라틴, 이리노텍산, 그리고 에프루비신 이런 것들이 현재 쓰여지고 있는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약들의 성질에 따라 좀 구별을 해봤습니다. 알킬레이팅 약이 있을 수 있고, 안트라사이클린 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타이, 메타볼라이트, 토포 아이조머레이즈, 마이토틱 억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약으로 쓰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면역제제도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면역요법이라고 하죠. 진행성 식도암의 경우에 요법의 진화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것을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약을 쓰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85년에는 다른 종류의 약을 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019년에는 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의 사용은 임상시험의 결과에 의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GALGB, CALGB 80403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나오는 것은 임상시험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암 조절 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제 폴폭스는 이 식도암과 식도 접합암에서 ECF와 비슷한 정도의 이제 암 조절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암 조절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상 식도암과 접합암에서 폴피리 그리고 ECX를 비교를 한 그런 임상시험이 되겠는데요. 노란색 그래프는 ECX, 파란색 그래프는 폴피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명한 이제 임상시험으로는 토가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가 시험은 삼상으로 무작위고 오픈 레벨 그리고 국제적인 시험이 되겠고요. 여러 센터가 같이 참가를 한 다센터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 디자인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토가 시험의 반응률과 생존율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그 다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키노트 시리즈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노트 062 시험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노트 062의 암 조절 결과를 이제 봤는데요. 이것은 화학요법과 그리고 화학요법의 면역요법을 더한 경우 비교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코가 02 시험도 있습니다. 코가 02 시험은 16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독시텍실을 이제 넣은 경우인데요. 재발된 식도암에서 도세텍실하고 그리고 BSC 그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라고 하는데 BSC를 이제 무작위로 이제 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1차 엔드포인트로는 전체적인 이 생존율을 봤습니다.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코가 02 2차 라인 도세텍실 대 BSC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세텍실은 7% 환자에서 주 반응을 보였고 또 46% 환자에서 안정된 병의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9% 환자에서는 6개월의 병 조절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세택실 대 BSC 이렇게 보면 70% 환자에게서 6개월의 병 조절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 또 45% 환자에서 전체 생존율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2014년 란셋 언컬러지에서 발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가드 연구 디자인인데요. 연구 디자인은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습니다. 병 조절과 반응률을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상시험은 이제 레인보우라고 하는 임상시험인데요. 이때의 병 조절과 반응률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는 0.635의 값이 나타났습니다. 키노트 연구 중에서 제3상 키노트 181번 연구가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병 조절과 그 병의 기간을 본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임상시험은 오노 45 38 12인데요. 이것은 재발된 식도암에서 삼상 리보루맙 대 위약의 비교를 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스터디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노 45 38 12의 반응과 조절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상시험은 키노트 시리즈 중에 하나인 059인데요. 이것은 진행성 위암 혹은 위접합암에서 이상 펜브로리춤압의 임상시험 결과입니다. 스터디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코호트 1번 코호트를 일단 보시면 PDL1과 MSI의 발현에 따른 반응을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PDL1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PDL1이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고요. 그 다음은 MSI가 높은 환자 그리고 MSI가 낮은 환자, 높지 않은 환자 이렇게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코호트 1의 치료 노출과 그리고 반응 기간을 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PDL1 발현이 양성인 경우에는 16.3개월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PDL1이 음성인 경우에는 6.9 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시험인 키노트 180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이 되겠고요. 다음 임상시험은 태그스라고 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스터디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결과들에서 저희들이 얻은 결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이성 식이암의 식도암의 경우에는 모든 환자들은 처음부터 MMR, HER2, CPS를 체크를 합니다. 1차 라인은 폴폭스가 지금은 이제 기본 치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폴리피리가 아마도 대체 가능합니다. 에피루비신은 독성이 있고 또 별로 혜택을 못 주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트라추추마비, 헐투나 뉴3 양성 그리고 2 양성, PC에 대해서 양성인 경우에는 이제 트라추추마비 더해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I 그 발현이 높은 거나 CPS가 10 이상인 환자는 펜브로리춤압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라인으로 2차 라인으로 팩시탁실과 아무시루밥이 대부분의 아데노카르시노마 환자의 가장 좋은 선택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와 CPS가 10 이상인 환자는 펜브로리춤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3차 라인은 체크포인트 억제제는 모든 양성 환자에게 주어져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요. 아니면 아데노칼시노마는 FTD, TPI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제안이 되겠습니다. 스쿼머스 셀 칼시노마는 텍산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제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있는 식도암의 경우에는 니오 어드저번트 화학 방사선 요법이 수술의 결과를 개선할까라는 질문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임상 시험들이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니오 어드저번트 화학 방사선 요법과 수술만 한 경우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모든 이유의 사망률 예측값을 나타낸 결과가 되겠습니다. 크로스 연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다음 보시는 그림은 이제 매직 연구에 대한 스터디 디자인이 있습니다. 50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매직 연구의 생존율을 보겠습니다. 2년 생존율은 수술만 했을 때와 수술 전 후황요법을 하면 23%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생존율은 수술만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수술 전후의 화학요법을 한 경우에는 57%가 향상이 되었고요. 중간 생존율은 수술만 했을 때와 비교해서 매직에서는 9개월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트4 연구 디자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포트4 연구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상세히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고요. 포트4 연구의 생존율을 보겠습니다. 2년 생존율은 수술 전후 매직에 비해서 수술 전후에 플러트를 하면 15% 정도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 생존율은 수술 전후 매직에 비해서 수술 전후 플러트를 하면 25%의 향상을 보였고요. 중간 생존율은 수술 전후 매직에 비해서 수술 전후 플러트를 하면 15달이 이제 향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역에 있는 위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5FU를 기반으로 한 방사선 요법은 림프 노드 양성이거나 근육을 침투한 경우의 기준 케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전후에 플로트를 하면 매직에 비해서 향상되고 또 퍼포먼스 상태가 비교적 좋은 환자에게는 이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